반갑습니다. 인더스트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철을 소재로 다뤄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첫 번째 시간에 철을 선택을 했는지. 저는 현대가 철기 시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현대가 철기 시대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철기 시대일까요? 현대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철은 35%를 차지합니다. 무게 기준으로죠. 무게 기준으로 철은 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중심부는 대부분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는 철의 행성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만큼 철은 지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철을 산업의 공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두 개의 철과 공기라는 그러한 개념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살 수가 없어요. 금방 죽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공기죠. 산업에 있어서의 철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고 거의 모든 곳에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대한 건물부터 나사못 하나까지 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 모든 곳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철이 공기와 같다. 산업의 공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보다 보면 그 철기 시대라고 하는데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왜 역사는 철기 시대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늘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청동기 다음에 철기 시대라고 그렇게 딸딸딸 외우죠. 그죠? 네, 계속 외웁니다. 하지만 왜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아요. 현대가 철기 시대라고 하면서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가 와야 했을까? 처음부터 철기 시대가 오지 않고. 그 이유는 지구에는 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철은 지구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그러한 원소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지구는 철이 없다. 네, 철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철은 지구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바로 산화철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공기가 있죠. 산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산소를 먹고 사는 것처럼 철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산화철의 형태로만 존재하죠. 네, 철이 산소를 만나면은 녹이 쓰는 것, 바로 이 녹슬은 붉은색의 녹슬어 있는 형태의 철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가 처음에 발견하게 된 그런 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철은 어떤 형태일까요? 순수한 철이죠,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인류가 시작했을 때 과연 이런 빨간색에 있는 녹슨 철로부터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지구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까요? 지구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구에는 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 있겠죠? 지구에 없으면 바로 우주에 있죠. 그래서 인류가 처음으로 순수한 형태의 철을 만나게 된 것은 운석입니다. 운석.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있는 철이 순수한 철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운석을 이용해서 그 운석을 청동기 무기에다가 겉에 입혀서 전쟁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들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검들은 운석철을 이용해서 운석철을 표면에 발랐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철의 중요함, 철의 우수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우주로부터 온 철. 자, 그렇다면은 운석으로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철, 운석철은 매우 소량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산화철로부터 순수한 형태의 철을 뽑아내는 그러한 기술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산화철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순수한 철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불이죠. 불입니다. 불을 이용하면 산화철이 철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철을 가공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러한 프로세스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단조죠. 단조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들은 붉은색 철을 망치로 두드려서 순수한 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은 질이 좋은 철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단조 방법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알아낸 것은 더욱 그 높은 온도로 지속적으로 가열하게 되면은 철이 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을 어떤 틀에다가 부어서 특정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주조입니다. 결국은 단조든 주조든 다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철의 녹는 점은 1535도입니다. 여러분이 1535도가 어떤 온도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감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잘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구리의 녹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리의 녹는 점은 1085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철의 녹는 점은 구리의 녹는 점보다 500도가 더 높은 것이죠. 결국 이 불의 문제입니다. 불. 인간이 이 1535도라는 고열의 높은 온도의 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이유로 결국 불 때문이에요. 불 때문이죠. 고열의 불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청동기 시대였다가 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후에는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기술의 발전으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